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의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가득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합병되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며 밤늦게까지 흘러나오던 북한 대남 방송을 떠올립니다. 톤은 거칠었고 내용은 반복적이었으며 때로는 위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방송 시간은 짧아졌고 내용은 단조로워졌으며 무엇보다 집요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관심이 줄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방송체계는 오늘날처럼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인력, 장비, 유지 보수, 그리고 중앙의 지시가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역별 송출 불안정은 이미 일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이 나오는 상황도 반복됐습니다. 특히 대남 방송은 여유가 있을 때 유지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체제가 안정적일 때 외부를 향한 선전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내부가 흔들릴수록 외부를 향한 메시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IMF 직후의 시점은 바로 그 전환 구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남한은 경제 위기로 흔들리고 있었고 북한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북한 내부 문건과 이후 확보된 증언을 종합해보면 방송국 역시 연료와 전력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결과 기존처럼 장시간 생방송을 유지하기보다는 녹음 방송을 반복 송출하거나 필수적인 정치 행사 때만 집중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남 방송 역시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이전처럼 밤새도록 이어지던 공격적 방송은 줄어들고 형식적인 구호 위주의 짧은 방송이 남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북한이 의도적으로 조용해지려 했다기보다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IMF 이후 남한 사회는 혼란 속에서도 언론과 정보가 넘쳐났지만 북한 내부는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할 여력 자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방송의 변화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확성기 방송입니다. 1990년대까지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은 상징적인 대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시기 이 역시 점차 존재감이 옅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가 아니라 유지 비용과 효율 문제, 그리고 내부 집중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체제가 내부 단속과 생존에 몰두할수록 외부를 향한 소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 방송을 조용해졌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체제의 여유가 사라진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2003북 세대는 이 변화를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끊긴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그리고 간접적인 소문.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게 북한 방송의 변화는 단순한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안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직관적인 신호였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 증가, 국경 통제 강화, 해외 인력 관리 변화. 하지만 그 시작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 총성이 울리기 전 바로 소리의 변화였습니다. IMF 이후 북한이 조용해졌던 이유는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